안녕하세요. 맘입니다. 이제 오늘 이 방송은 이제 여러분들 좀 많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저 수행평가는 수행평가대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심화 활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오늘 방송에서 심화 활동 들어가기 전에 왜 이 방송이 필수인지 그 점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심화 활동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심화활동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좋은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심화활동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진로 역량도 보여줄 수가 있고, 확장시킬 수도 있고, 확장된 학업 역량도 보여줄 수 있고, 또 반면에 여러분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심화 학습 활동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심화 과정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점이거든요. 자, 보세요. 똑같은 주제로 심화 활동을 했는데, 어떤 아이는 학종으로 붙고 어떤 아이는 학종으로 떨어진 아이가 있다라는 말이야. 그 차이가 어디에서 먼저 나타나게 되냐? 바로 호기심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심화 활동 하기 전에 심화 활동 주제 정하고 심화 활동 과정도 중요한 건데, 그 심화 활동을 왜 했는지, 그 호기심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크게 확실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왜 이 호기심 왜 중요하게, 호기심이라는 건 동기잖아요. 근데 이것을 왜 제가 그렇게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면접을 워낙 많이 매년 준비해 주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굉장히 심화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면접관들이 거기에 동기가 보이지 않거나 딱히 그래. 무슨 주제로 무슨 주제로 뭐 심화 활동했다고 나왔어요. 거기 실험 활동을 그러면 면접관들이 이 활동 왜 했어요? 이 활동에 본인의 수준에 무슨 도움을 주었죠?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기심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학종으로 말도 안 되게 합격한 생활 기록부 있죠. 예를 들어서 내신 2.7로 하나한테 국제학부 왔다라든지 뭐 3.78로 뭐 경희대 뭐 자연계를 합격했다라든지 그런 인문계 그 일반고 학생들의 공통점이 생활 기록부를 보면 항상 호기심이 많은 아이건 이 공통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근데 반면에 학종에서 떨어진 아이들 같은 건 똑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호기심이 없어. 그러면 호기심이 없으면 그 생활 기록부를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학생 그냥 했구나. 뭐 그냥 친구들이 하니까 따라 했구나. 자기주도적인 게 보이지 않으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호기심이 항상 드러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호기심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6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의 심화 활동의 호기심 동기를 잡으면 여러분의 생활비료 퀄리티가 올라가고 여러분의 심화 역량도 올라가고 더구나 대학도 학종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건 이 맘띵 제가 보장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거 개념이라든지 또 과학 같은 거 개념 같은 거 외우잖아. 그러면 항상 저는 그래. 어떤 개념을 배울 때 외우지 말고 왜 이런 개념이 필요한 것인지, 왜 이런 원리가 성립하는 건지 이 점을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개념이 왜 필요하지라는 이 호기심을 생기게 되면은 또 무엇이 되게 되냐면은 또 다른 아주 그게 여러분들도 아주 멋진 동기, 보고서 동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를 배웠잖아.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지금 다 배우잖아. 그러면 이렇게 왜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가 왜 필요할까? 그러면 실생활에서 각도와 길을 쉽게 계산하기 위해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원리가 앞으로 이 원리가 내 진로와 어떻게 연관시킬 수가 있을까라는 이런 왜라는 질문을 습관하게 되거나 이 왜라는 질문을 먼저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의 어떤 심화 역량을 써서 이 학생은 항상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항상 직접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점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왜라는 질문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왜라는 질문을 근데 계속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진로와 밀접한 과목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수학이나 과학 개념 같은 경우는 왜 이런 개념 필요하지? 꼭 그것을 질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에 직접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배운 개념, 그 배운 개념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점들을 활용하면 또한 그것도 직접 호기심을 뭐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요, 우리 대학교 평가자들은 본인이 어떤 개념이나 뭘 배웠어요. 그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거지, 아니면 그 개념이 본인의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이 점의 생활 기록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어. 그냥 개념만 알아내서 화학의 무슨 개념에 대한 이해를 잘했다. 그다음 수학의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뭐 수학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내용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대학교 평가자 가장 싫어하는 과세특 중 하나가 교과 내용만 나열하는 게 가장 싫어하는 과세특이라고 그랬거든. 그게 나오면 안 돼. 그래. 그런 개념들을 배웠으면 그 개념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데 응용하는지 호기심을 갖고 심화 탐구에 나갔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진로에 어떻게 이게 응용되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다라든지처럼 심화 역량을 연결시켜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학에서 이제 상평형 배우잖아요. 상평, 우리 요즘 식품공학과가 인기가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화학에서 상평형에 대해서 지금 혹 배웠어. 그러면 이게 냉동건조식품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탐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또한 이런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 스포츠 같은 걸 좋아하잖아. 스포츠는 축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야구도 좋아하는 거. 그러면은 수학 어떤 공의 궤적이라든지 회전력을 쭉 보면서 수학과 물리 개념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축구와 야구와 스포츠들이 적용되지? 이런 호기심을 가지면서요, 실질적으로 체육에 본인의 학업 역량을 드러낸 과세특으로 체육을 퀄리티를 올리는 아이도 있었다라는 점이죠. 이게 바로 그때 배운 개념을 본인이 좋아하는 것, 실생활, 본인의 진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이 지적 호기심에서 생기는 퀄리티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세 번째, 이건 꼭 했으면 좋겠어요. 연결제 학습화, 즉, 과목과 과목 간에 좀 융합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학교마다 프로그램들은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요, 교과 간의 융합 능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 수학과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인문과 뭐 수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교과에서 내용들을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어떤 사회에서 어떤 이슈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단지 원인만 파악된 그 문제는 어떤 뭐 수학적인 개념과 물리적인 개념 들어가는 건지 이런 점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한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다른 분야나 다른 과목과 연결해서 어떻게 새로운 시각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우리 경찰행정학과 학생들 많이 희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경찰행정과 학생들 수학에서 확통 꼭 신청하자 무조건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확통에서 베이지 정리를 배웠다라는 말이야. 그러면은 베이지 정리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면서 이 베이지 정리가 범죄 수사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지적 호기심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범죄 수사라는 인문계와 그다음에 수학과 같이 융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요? 범죄자의 DNA 증거가 실제로 용의자의 확률 계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은 연결지 학습에서 교과 간의 융합 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역량도 같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네 번째, 어떤 논문, 다큐멘터리도 활용해 주세요. 물론 교과를 당연히 연계시켜서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여러분들 교과에 충실하면서도, 이 학생은 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논문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인의 진로에 관련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 점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자료를 찾아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경찰이나 법관료 공부했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런 아이들이 많은 법정 심리학책 같은 거 많이 봐요. 그러면 법정 심리학 관련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제 사건 다큐멘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그 범죄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범죄자의 심리가 무엇일 것인지가 궁금했다라는 점에서 다큐멘터리나 책을 통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도 정말 좋은 거죠.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저는 생활기록부를 컨설팅을 할 때 단지 보고서만 써라는 좀 그렇게 해요. 보고서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반드시 책을 읽고 나서 책에 대한 호기심을 주발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앙케이트 수사 같은 거 하는 거, 이 세 박자가 생활기록 골고루 보여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고등학교 생활을 알차게 하고 본인의 진로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의 상기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 책, 논문,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일단 다섯 번째, 이건 우리 이과 학생들에게 하는데,
저는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실험을 많이 하긴 해요. 뭐 DNA 추출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뭐그 브로콜리 유전자 추출 그 하지 그 여러분 아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PCR 전기 용동 실험도 여러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누구나 다 안단 말이야, 대학교 평가자.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대학교 평가자 보고 싶어 한 것은 그냥 누구나 하는 실험을 보고 싶어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어떤 점에 관해서 가설을 세우고 측도 실험하고 통과하는 게 나오는 거 정말 메리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학 실험이라든지 어떤 사회 현상 분석을 했다라는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그 가설을 한번 세워보라는 거죠. 만약에 실험을 이런 방식으로 했더라면, 만약 사회 현상은 만약 이 사회가 어떤 상황이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이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심화를 나가면은요. 여러분은 정말 색다른 시야, 이 학생은 다른 면의 안목도 보일 수 있는 색다른 시야를 보일 수 있어요. 즉, 어떤 아이들 그냥 그대로 똑같은 실험을 나갔지만 이 친구는 그 실험을 봤는데 그 실험하고 다르게 한번 좀 새로운 가설을 세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의 창의적인 역량인지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메타인지 활용하는 메타인지 말을 들어보셨죠? 메타인지가 뭐죠? 내가 정말 이 내용을 이해했나 스스로 자문하는 게 메타인지죠. 더구나가 이제 우리 대학교 평가하잖아 상하기록부에서 메타인지 학습 능력 있는 학생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 메타인지 학습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있고 본인만의 공부 방법을 알고 그다음에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안다라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 학습법의 거기 체득한 아이들이란 말이야. 그럼 메타인지 어떻게 호기심 되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제 국어라든 수학, 뭐 과학이라든지 뭐 우리 여러분들 사회 관련 학교에서 배웠을 거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복습해야 해. 복습하잖아. 그러면 내가 정말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나라고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더 깊이 내가 정말 어떤 수학적인 개념이나 어떤 뭐 미적분 같은 거 배울 거 아니죠. 그다음 기하에서도 그거 2차 수학이라도 또 행렬도 살짝 배우긴 배우잖아. 벡터도 살짝 배우는데 내가 이거 제대로 이해를 했나라고 점검하게 되면 호기심이 나오죠. 그럼 그 호기심을 여러분을 심화시키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향상된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어요. 거기에 뭐 진로 역량만 향상된 것만 보여주지 마라. 중요한 것은 대학교 평가자는 학업 역량도 같이 향상되면서 그 향상된 학업 역량을 바탕으로 비례하게 진로 역량도 향상되는 학생을 원한다라는 거. 근데 우리 학생들이 학업 역량이 향상되는 건 모르겠는데 진로 역량만 향상시켜서 보여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것은 약간 좀 그렇습니다. 항상 거기 학업 역량 향상과 진로 역량 향상 같이 보여주면 비례한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면 정말 주제는 좋은데, 좀 약간 호기심에 보이지가 않은 거 있어. 이거 왜 했지? 그런 생기부들이 있다라는 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동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점, 즉, 호기심이 생겨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심화 보고서는 정말 제대로 된 호기심만 생기면 그 모든 건 다 술술술술 잘 풀린다라는 기억까지 필요가 있고요. 학종으로 말도 안 되게 학ек한 여러분 선배님들은 반드시 생활 기록부에 동기와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구나라는 생기부가 항상 드러났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오늘 방송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동기를 어떻게 심을지 호기심 어떻게 세울지 잘 계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